아, 됐네. 예. 자, 기초 과정 출발하겠습니다. 예. 제가 프린트물 음량 오행과 사상 이야기까지 다 드렸는데요. 사실상 요 내용들이 전부 명리학의 어떤 거의 뭐 8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이해를 함과 동시에 조금 더 여기서 다양한 어떤 자료라 할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우리가 또 각자가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했는 것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집약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까지 하는 내용이 변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명리학이 뭐고 하면 변화의 어떤 우주와 대자연의 변화 질서에 의해서 그 변화함 속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탄생을 태어나죠. 그럼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기호로. 그게 사주 여덟 글자라 하고 사주 팔자라 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변화하는 속에 하늘과 땅의 어떤 변화함 속에 그죠? 그걸 이제 어떤 기운이 있느냐 그 기호들의 각각이 우리가 풀이하는 기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변화 원리는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음양적 변화한다라고 했고 그 음양적 변화가 어떻게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각각이 서로 각각의 이치와 순리대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서도 서로 관계는 주죠. 하늘과 땅에.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천수상하고 지수형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각각의 하늘의 이치에 맞게끔 변화를 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땅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상이라고 해서 네 가지 형태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하고 있더라. 그 이치에 의해서 하늘은 어떻게 변한다 했습니까? 하늘은 오행적으로 변화한다. 그 오행이란 형이상학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더라. 그 형이상학적이란 것은 정신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이치, 기운을 말한다. 이제 이런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낌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운이라는 것이 그죠? 이제 이렇게 변하더라. 서로 그것을 이제 음양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기운을 붙여서 하늘은 양이라 했고 땅은 음이라 했고 이러듯이 그런 이제 그걸 갖다가 음양의 변화다. 다시 또 더 세분화해서 하늘은 오행적으로 변화하고 그죠? 오행적 변화란 이치에 의해서 목화 토금 수로 변화하더라라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땅의 지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지의 변화의 순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더라.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한 명리학적 기호에 목화, 금수로 소속되어 있는 기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오행의 기호와 땅의 사상의 기호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사상의 기호를 오행에서 또 어떻습니까? 음양적으로 구분을 해서 목은 갑과 을이 있고 화는 어떻습니까?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그 음양이 이제 완벽하게 조화롭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생각적인 부분이죠. 혼이죠. 혼에 속하죠. 혼백으로 볼 때. 그래 혼이 이제 이 주관자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혼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각하고 느끼고 마음속으로 일어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의 형이상학적인 기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의 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위에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위에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음양적으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그 오행의 각각의 음양이 딱 맞으니까 10개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는 그래서 생각은 음양이 완벽하기 때문에
생각은 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우리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변화 원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니까 여기서는 토라는 개념이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천간의 오행에서 토는 음양쪽으로 딱 맞아졌지만은, 그 따로 없지만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각각의 끝자락에 있는 봄 세 달, 여름 석 달, 가을 각 계절 석 달 마지막 달에 있는 글자들이 오행적으로 토에 속한다 하는 역할이 토의 지시거든요. 토의 지시란, 토의 행위란, 토의 역할이란 음양적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음양적 변화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화하다. 봄에서 여름으로, 또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죠? 겨울은 또 끝자락에 있는 축이라는 글자는 겨울에서 또 봄을 열어주는 그런 변화하게 해주는, 현실적으로는, 그죠? 그러한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글자들을 다 토의 오행으로 다 배속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지에는 12개로 벌써 오행이 10개, 오행이 음양쪽으로 하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상에는 그러면 음양쪽으로 나오면 8개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1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 아까 한 해에 이야기했는 생각적인 부분이, 기에 속하는 부분은 오행에서 음양쪽으로 완벽하게 10개가 나왔는데, 기호가 지에서는 사상은 4개인데,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오행과 맞물린다 하더라도 목화, 금, 순대, 그죠? 오행 토를 넣는다 하더라도 목화, 토, 금, 순대. 그러다면 10개가 되든지 8개가 되든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12개고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이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하늘에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여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 홈백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넓지 않는다. 세월이 가지 않는다. 그죠? 세월을,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우리 육신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이제 흔적이 남는 거죠. 이러함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세월의 변함을.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하늘의 기호와 현실적인 변화하는 사상의 기호들과 맞물려집니다. 천의 10개와 지의 12개가 맞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니까 6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60갑작. 그러면 태어난 연도에서 60개가 가니까 다시 내가 태어난 연도의 글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회, 회갑, 또 환갑,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양하게 명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우주 변화 원리의 기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처음 배우러 어디 가보면 다 그런, 자, 음양오행론 합니다. 가장 기초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음양오행론을 이런 맥락 없이 음양오행 기호만 갖다가 붙여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외워야 됩니다. 그 목이 뭔지를 몰라요. 목을 이야기하면 나무 이래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목은 나무가 아니죠. 나무가 성장하는 거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무 목자를 쓴 거지. 그죠?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생명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뭐였습니까? 하나의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또 그저 수렴하게 하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기로, 어떤 자연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새싹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어떤 다시 저장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거잖아요. 생황사절하더라라는 거죠. 어떤 이러한 변화 원리를 그 기호로 음양오행적으로 음양오행론이다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게 제가 프린팅을 드렸는 거 제일 뒷편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음의 형태를 말씀하세요, 또는 양의 형태를 말씀하세요, 음의 기운적인 걸 말씀하세요, 양의 기운적인 걸 말씀해 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지금 그게 몇 쪽에까지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 상생상등론 이전까지 52쪽까지인가 보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목이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로 기초과정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가 하면, 음이란, 음은 조용하다, 양, 활동적이다. 어디 이런 상반된 논리,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정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딱 항상. 항상 음양은 항시 존재한다. 음양 쪽으로 표현을 하라 하면, 제가 있는 이 모습도 음양 쪽으로 표현하면 보이는 쪽은, 선생님께서 보이는 쪽은 양이죠. 보이지 않는 뒤쪽은 또 음이다. 이런 환경이다 말입니다. 또 제가 움직이면 양의 형태이고, 양의 에너지고, 정지하면 음의 형태인 거죠. 양에서도 음양이 있고, 음에서도 음양이 존재한다. 항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행은 정신적인 것이다. 오행의 변화는 에너지적인 것이다. 다시 기운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지의 오행과 사상은 지지에는 어떤 현실적인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천에 보이지 않는 천의 목의 상태는 천 하늘의 기운이죠. 자, 천은 하늘의 기운은 뭐라 이건 기라 했습니다. 기라 해줘. 기는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러면 오행의 상태. 이걸 오행이라 했죠. 천의 오행은, 자, 목화, 토, 금, 수. 그죠? 그럼 요거는 천의 오행은 기운인 것이다. 그러면 목은 시작하는 기운이라 했으니까 시작하는 기운,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지에서는 뭡니까? 현실적인 질이라 기질. 현실적으로 나타나다, 드러나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요 홍과 백을 말하는 거고, 생각과. 그래서 요거는 오행을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상도 오행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현실적인 거다. 위에는 오행은 기운적인 것이라, 생각, 이런 거죠. 아까 기운적이라고 했어요. 자, 목을 시작하는 에너지를 했고, 현실적인 지에서는 목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목의 형태는 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자, 천의 목과 지의 목의 차이는, 이제 이걸 이해하는 거죠. 천의 목의 형태는,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생각, 이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이리 갈까? 생각이죠. 가다? 현실이잖아요. 이러함의 오행의 차이다는 얘기죠. 자, 화는 시작해서 꽃을 피우다. 꽃을 언제 피웁니까? 시작은 언제 합니까? 봄에 하잖아. 꽃은 시작해서 이거는 확산하고, 자, 말른 말로 꽃을 피우다. 그러면 꽃을 언제 피웁니까? 여름에 피우잖아. 이것도 화의 에너지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봄에는 새싹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이런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기운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의 어떤 천지간의 이 차이를, 오행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각각이 어떻게 펼쳐진다. 음양적으로. 시작은, 목에 시작하는 상태에서 천의 것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로서, 또 화에서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으로 음양, 전부 양음. 근데 제가 표현은 음양오행 또는 음양, 제가 음이 항상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데는 제가 항상 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이유를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았어. 혹시 이유를 아시겠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예? 말씀해 보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변화하는 원리를 강조하려고 음에는 이미 양의 기운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음이 극대화되면 이미 이제 다시 양에 가려는 성질이 정답이에요. 생각이 정답이에요. 아, 그 말 정답이에요. 그런데 명리학이라 하는 것은 선생님들 제가 간혹 질문을 던지는데 생각하신 게 혹시 틀릴까 이런 그죠?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주 변화 원리를 하기 거창한 것 같지만은 제가 뭐 선생님들은 모르는 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공감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미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는 조금 저보다 늦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 말씀도 맞거든요. 제가 하는 게, 자, 생각이 먼저 해야 행동이 나갑니다. 맞잖아요. 또 제가 여기서 먼저 쓴다는 얘기는, 말은 음이라 하지만은 양이 항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라 했습니까? 양은 행동하다. 음은 정지해 있다. 이거죠. 쓰다는 것은 벌써 행동하는 것은 양이 먼저예요. 음에서 양이 나오거든, 항상. 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시 쓰는 거는 양이 먼저 나오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목화토금수로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수목화토금수. 수가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그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수는 뭡니까? 음양적, 이 오행을 음양적으로 두 개를 표현하려면 양과 음이에요. 가장 양적인 거는 화고 가장 음적인 거는 수거든. 수. 그래서 수에서 가장 수다운 거, 화에서 가장 화다운 거 이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볼 때 음양은 수, 화를 음양이라 합니다. 그죠? 음양이라 하죠. 그죠? 음양적 변화. 그럼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음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죠. 수. 그죠? 이걸 아까 말하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는 자연에서는 씨앗입니다. 결국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가장 끝자락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키가 자라도 어느 정도 자라면 줄어들었잖아요. 저도 한 2.5cm 넘게 줄어들어, 진짜로. 그래서 또 관절도 아프고 가니까 관절도 자꾸 줄었는데 여기까지 감의 상태가, 이 상태가 화인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는 가장 양의 극치입니다. 양의 극. 그게 뭡니까? 음양적 변화예요. 그래, 거기서 기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 한 반 정도를 목이라 하고, 이제 가니까 이제 화인 상태죠. 그럼 목은 뭐부터 씁니까? 간목이란 양의 목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저 성장하니까 을목이란 음의 목이, 을목을 지나니까 목의 형태로서는 마무리가 한 거죠, 을목이. 그 다음 화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화의 상태는 먼저 온 게 병화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병화가 오죠. 또 이 극치에 간 데는 정화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기호일 뿐이잖아요. 그죠? 항상 목의 오행에서도 양이 먼저 시작하고 음으로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화의 오행으로 넘겨주죠. 화에 넘겨주는 거, 화는 양화, 병화라는 기호가 먼저 화의 형태를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정화인 상태에서 화를 마무리하고 토의 역할로 넘겨줍니다. 이런 변화예요. 토는 양의 토에서 토의 에너지를 먼저 시작하고 음의 토에서 토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금의 운동성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금의 운동성에서는 경금, 양의 금에서 금의 운동성을 먼저 시작하고 음의 운동성으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음의 운동성에서는 결국은 금의 운동성을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하고 수의 운동성으로 넘겨줍니다.
수의 에너지로 변화한 거죠. 그럼 수의 에너지는 임수라는 양의 수로서의 수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개수에서 수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그럼 개수는 다시 목의 운동성인 간목으로 넘겨가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지금 이 변화하는 원리는 기운적 원리. 자, 목의 상태는 현실적 상태에서는 봄의 상태를 했습니다. 봄. 그죠? 결국 봄은 한 해를 시작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천의 기운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봄은 오행 쪽으로 목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봄은 세 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인묘진 달이 있죠. 인묘진 달이 있어. 인묘진으로 변하다. 그런데 인은 아까 천에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가장 그 오행의 양의 것이 먼저 오행이 출발을 해서, 그죠? 그럼 결국은 인의 목은 양목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를, 제가 계절도를 요번에 제가 넣고, 요 토라 했으니까 토가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봄.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서 오행은 뭡니까? 여기 결국 목의 오행이 되고, 화의 오행이 되고, 여기는 금의 오행이 되고, 여기는 수의 오행이 돼요. 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하다. 그리고 지지의 것들도 오행을 다 갖다 놓은 거죠.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 중에 젠티펜 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천의 기운은 에너지를 말씀드렸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데 인이라는 글자의 상태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호적으로 표현한다면 오행적으로 우리가 봄에 초입에 있는 입춘이 있는 그 달이죠. 양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월. 그죠? 2월 입춘이 지나야 비로소 봄이다 하고, 그죠? 입춘 대기하라 하는 얘기도 있죠. 그 이제 인달이다 이 말입니다. 인달이라고 하는데요. 인달을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오행의 기호로 표현하라 하면 목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천간의 글자로 같은 글자를 표현하라, 에너지로 표현하라 하면 간목의 상태다. 간목과 같은 상태이다. 간목은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인목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환경을 이야기한다. 현실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봄이 되니까 새싹이 만물에 팍팍하게 올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의 상태를 색깔로 표현하라 하면 푸른색, 녹색, 청록색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런 현실적 환경을 이야기, 봄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묘는 봄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기운은 을목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묘목이라 하는 것과 을목의 형태로, 그러면 아까 인목은 간목의 형태로 표현한 거고, 자, 을목은 모목의 형태로 표현해보라 하면 칡능골, 막 새싹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 펼쳐져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모습을 나타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목의 상태, 간목의 상태는 어떻다?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맏아들과 같다. 맏아들이 아니라 맏이와 같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억척 같다라고 하죠. 굉장히 그러함을 말한다. 왜 어떤 환경에서 보면 이 넝쿨 식물을 갖다가 이 묘목에 잘 우리가 비유를 하거든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말한다. 그럼 지는 인묘준 석 따라서 이제 보면서 여름으로 넘겨줘야 되는 오행적으로 토죠. 오행적 양의 토가 먼저 나오죠. 토인데, 그럼 이 용띠를 말하는 진의 상태는, 우리 진의 자연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어떨까요? 새싹에 피어나서 점점 성장하면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름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여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꽃 피는 춘삼월 정도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연 환경에서는. 꽃 피는 춘삼월이 우리가 보면 2, 3, 4잖아요. 꽃 피는 춘삼월은 음력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꽃망우리가 맺고 여기 여름으로 가니까 잎파가 지나서 꽃망우리가 터뜨려서 꽃을 피우고 꽃이 더 확산하고 만개하고 또 이 토에 의해서 꽃잎을 더 펼쳐지고 성장하던 것들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죠? 하면서 어떻습니까? 진토에서는 또다시 가을의 상태로 넘겨주는 거죠.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 했는 게 상생상극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목생화인 상태예요. 목은 어디서 났습니까? 수생목 받은 상태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함 속에 각 기호들을 다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화생토, 토생금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에서 바로 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생금이라는 표현도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화극금하지만 따지고 보면 화에서 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화생금이라는 표현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자, 그거는 여기에 기토라는 요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여름의 끝자락. 그 5월, 6월, 7월에 끝자락에 있는 요 가면 이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더 이상 성장하고 나무들도 자연에서는 어떠냐면 어떤 한 그루의 큰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함에 있어서 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가을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성장하다 하면 뿌리에 있는 자양분을 계속 위로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펼쳐지면서. 갖고 자양분을 계속 성장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이 기토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꽃을 다 떨어뜨리고 꽃이 없는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는 자양분들을 다시 하강해서 뿌리로 내려가는 과정이죠. 그걸 갖다가 수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렴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니까 물기가 내려가니까 잎이 마릅니다. 단풍이 들죠. 그 자연 환경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요놈 때문에, 이 기호 때문에. 그래서 기토에 의해서 다시 점점 더 성장하고 확산해 나가던 양적 에너지를 기토에 의해서 어떻다 수렴하는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가을 되니까 단풍이 듭니다. 그 위에서부터 어떻다 자꾸 단풍이 들면서 에너지가 수렴하니까 점점 말라서 겨울에 따르니까 어떻습니까? 마름과 동시에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꽃은 떨어지고 여기서 꽃이 떨어진 거죠. 꽃이 떨어지니까 안에서 풋과일 열매가 나온 거죠. 신금, 가을 초입에 입추가 지나면 비로소 신금이라고 하는데 이때 되는 것 어떻습니까? 꽃잎이 떨어지는 거 바로 감고 떨어지는 거 안에 감요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금을
우리 지지에서는 신의 금이라고 이제 기호를 붙여놨지만 이놈을 이제 하늘의 기운 쪽으로 같이 소통해보라 하면 경금의 상태다라는 거죠. 경금의 상태. 그 경금은 지지의 현실적인 상태로 바꿔보라 하면 신금의 상태다. 그래서 이놈은 양의 금, 이것도 양의 금, 음양이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푹 까있는 상태, 신금은. 그다음에 유금의 상태, 완전 무르익은 가을. 그럼 유금의 상태는 신금의 상태와 같다. 그래서 신금은 가장 그래서 유란 닭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명리에서는 닭띠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완전한 것이다. 가장 보석이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과일로 보면 안에 씨앗이 완전하게 다 맺혀졌을 때, 그런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의 끝자락에서는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추수를 한 거죠. 추수하고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런 창고의 개념이죠. 창고의 개념인데 떨어지고 추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겨울로 넘겨주죠. 창고에 넣고 겨울로 넘겨주면 여기서 새로운 것을 보관하고자 하는 얘기죠. 보관해서 또 새로운 씨앗으로, 그죠? 겨울에 보관해서 새로운 씨앗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이게 자연, 그래 결국은 천의 변화하는 상태와 지혜의 현실적인 상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 에너지와 현실적 에너지, 기운적 에너지와 현실적 에너지, 또는 생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렇게 변화하는 이 기호들을 썼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따가 이제 중급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선생님도 질문하셨듯이 중급의 내용이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게 가장 기초 과정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해석을 하거나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걸 좀 다양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각 기호들의 상태, 그죠? 그걸 이해를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변화 원리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우주의 변화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주라면은 동서양을 막론하는 모든 세계가 다 포함되는데 예, 예.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만 본다면은 동양은 분명히 사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예.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예. 적용 되죠. 자, 제가 이 계절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동양 철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절이 또렷하게 되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에너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계절이 없는 쪽에 갔을 때, 그러면 목의 상태는, 자,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목의 상태는 하루로 봤을 때는 목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침이죠.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일을 하기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밤에 첫째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시간이 에너지는 목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거든. 그래서 서로 현실적인 것과 에너지적으로 볼 때 서로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계절이 없다 하더라도 목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죠? 그 제가 계절도를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해가 빠르다,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해되시죠? 예, 그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 그러면 개조 과정 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